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모 앱 만들어 보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저번 시간에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메모 앱을 만들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책을 제가 쓴 걸 다시 돌아보니까 이때 데이터베이스를 도입을 안 했더라고요. 뭐, 물론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책 안내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아직은 데이터베이스를 도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메모 앱 만들기 때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럼 뭐냐? 데이터베이스를 안 하면 뭘 강조하려고 너가 그런 걸 소개를 한 거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여기 있죠. 이 챕터 4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프론트엔드를 위한 많은 기술이나 도구들이 있다라는 거를 공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 맨 처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할 때는 우리가 리액트의 필요성 같은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반복되는 뭔가 화면 구성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하다. 그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메모 앱에서는 그럼 뭘 해볼 거냐? 자, 메모 앱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화면을 꾸밀 때 쓰는 도구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메모 앱 화면은 어떻죠? 이렇게 이 메모 검색 도구도 있을 거고, 새 메모 기능도 있을 거고, 뭐 새 메모를 누르면은 이렇게 메모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메모를 추가를 하고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메모장이라고 하죠. 형태는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메모 앱이라는 거는 핵심 기능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은 정해져 있고 모양을 다르게 할 수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것을 도구를 이용해서 경험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만들 메모 기능은 책에 안내한 대로 자, 새 메모 기능이 있고 수정, 저장, 삭제, 메모 검색이 있는 도구를 만들 거고, 자, 요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 고침하면 사라지겠지만, 자,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배우시면 충분히 이거 구현하실 수 있어요. 그 새로 고침해도 정말입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화면을 또 만드는 거를 또 해볼게요. 자, 일단 요청을 할 건데, 자, 저는 이번에 어떻게 요청을 할 거냐면요. 자,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실 때는 커서를 새 화면을 켜신 다음에 자, 이렇게 폴더를 새로 만드시고 우리가 작업할 그 목표되는 이름을 지어주신 다음에 저는 메모 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폴더를 여시고 이 폴더만을 커서가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CRA로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CRA는 Create React 앱이라는 건데 결국은 리액트를 쓰겠다라는 것이고 A를 쓰게 되면은 리액트 앱을 조금 더 매끄럽게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요거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걸 이대로 복사할게요. 앞에서 세운 계획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은 얘가 CRA로 이 안에다가 Create React 앱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메모 앱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할 것은 뭐든지 런을 하거나 프로시드를 물어보면 Y를 눌러서 엔터를 치거나 뭐 이런 과정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저희는 그냥 기다리면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양상이 나왔으니까 이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금까지 이런 양상을 우리가 본 적이 없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단계, 뎁스가 조금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요청을 하면은 이제 커서는 투두를 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짤 수도 있고 안 짤 수도 있는데 이제 얘가 나름 판단을 했을 때 요거는 투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투두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의도하는 과정이 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것들인데 이제 제 책에서는 안 가르치고요. 규모가 있는 이제 바이브 코딩이나 아니면 에이전틱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투두를 의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흔히 PRD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 이 앞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이 책에서 사실 다루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얘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두를 짜주고 하나씩 삭선을 그으면서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나름 에이전틱한 방식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바이브 코딩보다는 에이전틱 코딩에 조금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바이브 코딩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엇이어도 어쨌든 AI가 해준다라는 거에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코드를 이전처럼 만들게 되고요. 자, 여기 app.js를 만들죠. 저번에 TS였나? TS. 네, TS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app.js를 만들었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은 앱이라는 그 어떤 큰 화면에다가 컴포넌트라는 반복되는 것들을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해서 반복되는 거를 코드로 구현을 하고 그 안에 바뀌는 내용만 수정을 하는 거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이 app.js를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npm start라는 것도 벌써 해버렸네요. 자, 그 보면은 이제 npm start 한 상태가 이제 보일 겁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정말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실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안 하고 있군요. 그냥 제가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메모 앱 안에 지금 메모 앱이 생겼다는 겁니다. 메모 앱 안에 메모 앱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안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기셨다면 change 디렉토리 메모 앱이라고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src가 보이는 소스가 보이는 이 폴더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npm run dev를 하시면 됩니다. npm 스타트일 수도 있습니다. npm 스타트군요. npm 스타트를 하셔가지고 이제 서버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우리가 만든 메모 앱이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메모 작성도 해볼까요? 안녕. 메모 생성이 되는군요. 저장도 되고요. 아, 근데 생성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야만은 이런 로직의 문제가 생겼네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게 이 책의 이제 기조입니다. 일단 이것도 한번 고쳐볼까요? 자, 이 내용도 그대로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제가 폴더 안에 폴더가 또 있다고 했었죠? 그냥 원래는 그냥 얘한테 한번 실행해봐 라고 하면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일을 책에 다시 안내를 했고요. 저는 제가 직접 해결을 했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메모 앱이 실행이 됐는데 이제 좀 뭔가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책에서 안내한 그때 내용이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메모를 누르면 바로 메모가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새 메모 입력란, 새로 생긴 거에서 저장을 눌러야만 메모가 저장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고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요 안에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커서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가지고 이제 요 콘텍스트를 추가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새 메모를 누르면 바로 메모가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메모 입력란이 다시 생기고 저장을 눌러야 메모가 저장이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버그를 고쳐주겠죠? 이 버그 고치는 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졌네요. 제가 여기서 만든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자, 그러면 얘가 37번째 줄에서 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뭐 이렇게 하면 메모가 바로 등록되게 하겠다라고 하네요. 자, 새로 고침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모가 바로 등록이 되죠? 수정을 하면은 수정도 될 거고요. 삭제를 하면 삭제도 될 거고. 자, 물론 새로 고침하면 메모는 다 사라집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메모 등록을 했는데 자, 이제 요걸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이제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바꿔가지고 디자인을 바꿔보는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메모입 디자인 변경해보기. 여기로 이어지죠. 자, 제가 사용해볼 도구는 이제 부트스트랩과 테일윈드 CSS 두 가지 기술인데, 자, 저는 요거는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머티리얼라이즈는 사용을 안 할게요. 자, 부트스트랩이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부트스트랩의 전반적인 사이트에 이제 이 기조를 좀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뭐 예시를 눌러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부트스트랩으로 만든 사이트는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트스트랩에서는 제공하는 이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도구들이에요. 버튼 도구, 이건 배지 버튼들이죠. 이런 디자인을 제공한다. 우리가 너가 우리가 준 코드를 갖다 쓰면은, 이제 네가 뭘 디자인을 할 때, 뭘 쓰기만 하면 디자인을 다 이렇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 돼 있는 게 부트스트랩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도구인 거예요. 자, 테일윈드 CSS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면 디자인의 기조를 볼 수가 있죠. 테일윈드 CSS는 약간 이런 디자인을 지향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 물론 테일윈드 CSS는 디자인 외에 많은 것을 다 제공을 하는데 꽤나 자유로운 디자인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지션과 애니메이션도 제공을 하고 CSS 그리드 레이어, 그러니까 그리드를 줘가지고 이렇게 레이아웃을 나누는 것도 자유롭게 해주고요. 그래서 이 도구들이 각자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트랜스폼도 되네요. 이렇게 기울이는 효과도 우리가 약속한 대로 너가 쓰기만 하면은 그걸 해주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도구를 써가지고 어떤 디자인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챕터를 지금 커버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바이브 코딩을.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자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을 적용을 해서 기능은 그대로 두고 디자인만 멋지게 바꿔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도구만 바꿔달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우리의 이 앱. 그걸 한번 보는 게 이번 실습의 포인트죠. 그래서
런을 눌러가지고 또 투두를 짜주네요. 내가 부트스트랩을 설치를 하겠다. 부트스트랩 컴포넌트. 자, 이제 부트스트랩 컴포넌트가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부트스트랩에 가면은 컴포넌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컴포넌트를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좀 얘기가 되는 동안.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 여긴 아닌 거. 예시, 문서. 여기에 컴포넌트가 있을 겁니다. 컴포넌트. 예시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요. 자, 예를 들어서 아코디언 컴포넌트를 쓰면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 경고창 컴포넌트를 쓰면 이런 게 생기는 거고, 레드크럼이라는 컴포넌트를 쓰면 이런 게 생기는 거고, 카드 컴포넌트를 쓰면 이런 게 생기는 거고, 캐러셀 컴포넌트를 쓰면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용어를 이용해서 지시를 해주면 조금 더 일을 잘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메모는 이 카드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카드 컴포넌트를 쓰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메모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버튼 관련 얘기군요. 뭐 예를 들어서 캐러셀, 내가 캐러셀을 쓰고 싶다. 뭐 물론 저희 메모 앱하고는 안 어울리지만 뭐 메모 앱 여기 맨 위에다가 우리가 캐러셀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우리 메모 앱을 소개하는 거를 이렇게 싹싹 지나가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캐러셀 컴포넌트를 써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네요. 네, 하고 있군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좀 걸리네요. 자, 이렇게 작업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중단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안 하고 있어서 다시 하러 왔습니다. 네, 이번엔 투두가 4개로 늘어났군요. 그럼 설치를 진행을 하고 이제 부트스트랩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준비를 한 다음에 디자인을 바꿔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앱.jss에다가 여기다가 부트스트랩 컴포넌트로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수정들 다 하겠죠? 이제 화면들을 이제 보면은 디자인이 바뀌는 거를 조금 있으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다 된 다음에 확인을 해보죠. 네, 화면이 바뀌고 있죠? 자, 이렇게 도구만 바꿨는데도 컴포넌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디자인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트스트랩에서 이제 지향하는 디자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제 하나씩 다 바뀔 거고요.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 캐러셀도 한번 넣어볼까요? 저는 이제 책에다가 캐러셀을 넣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제 컴포넌트를 보다 보니까 캐러셀을 넣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 여기 이렇게 쓱쓱 흘러가는 이런 것도 한번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러셀도 한번 준비를 해보죠. 된 다음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캐러셀 컴포넌트 런트를 사용해서 메모 앱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멘트 3가지를 알아서 입력해서 보여줘 라고 하겠습니다. 다 디자인 된 것 같네요. 그쵸? 그러면은 부트스트랩을 썼기 때문에 이 모바일 최적화도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버튼 크기도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는 이제 서버를 실행하겠다는 건데 저희는 이미 실행이 됐기 때문에 리젝트를 하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캐러셀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메모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멘트 3가지를 알아서 입력해서 보여달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부트스트랩의 캐러셀 컴포넌트를 알기 때문에 캐러셀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고 메모앱의 우수성을 알려주는 3가지 멘트를 작성을 해서 추가를 해주겠죠. 그리고 옆으로 흘러가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스타일링 다 해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둘러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한테 제가 이걸 공부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쓰는 도구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는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 그런 선에서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아이디어들이 막 생기실 거예요. 보면은 재밌는 게 많거든요. 토스트 같은 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뽕 하고 튀어나오는 이런 알림 박스 같은 게 토스트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써볼 수 있고요. 보면은 이제 스타일링 애니메이션 추가를 하면서 에러가 났는데 아마 금방 추가가 될 겁니다. 당연히 에러가 나면 에러 메시지를 복사해서 넣으면 해결을 해주겠죠. 이제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데 문제가 생겼다 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복사를 쭉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냥 껐다가 다시 키겠습니다. 컨트롤 C를 넣으면 자, 이렇게 서버를 아까 전에 저희가 npm 스타트로 시작을 했었죠. 실행한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오는데 컨트롤 C를 누르시면은 또는 맥OS에서는 커맨드 C를 누르시면 서버를 강제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종료를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을 하신 다음에 앱을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때도 오류가 생긴다. 자, 그러면은 이 에러 메시지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요.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얘가 에러를 보고 에러가 있네 하고 수정해 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이콘이 없구나. 내가 다른 아이콘 확인해서 넣어줄게 라고 하면서 수정을 진행을 해줄 겁니다. 아마도 캐러셀에다가 어떤 아이콘을 썼는데 그렇죠. 이런 아이콘을 썼는데 이게 안 되는 모양이네요. 당연히 리젝트를 하고요. 자, 이제 캐러셀에 이제 메모가 나오면서 메모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게 이제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애니메이션과 함께 진행이 되고 이제 부트스트랩스러운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디자인 도구를 쓰는 이유죠. 자, 우리가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썼으니까 그럼 테일윈드 CSS로 바꿔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테일윈드 CSS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 변덕을 커서는 잘 받아줍니다. 정말 착한 친구죠.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주니까요.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바이브 코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우리가 외주자한테 시켰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왜 자꾸 바꾸고 또 바꾸냐라고 할 텐데 커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고쳐주고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문제도 바로 고쳐주고요. 즉시 모든 걸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 짜증도 나고 내일 할게요 이럴 수도 있는데 얘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돈만 주면 하는 친구라서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수정하면 또 어떻게 바뀌는지 보죠. 또 뭔가를 막 하고 있죠. 캐러셀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트스트랩을 제거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하네요. 이제 안 쓰니까 제거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디자인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요거는 서버를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요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시고 다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을 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을 누르기도 전에 그냥 실행을 해주네요. 자, 그러면 또 오류가 발생을 했죠. 이렇게 오류를 복사를 해가지고 집어넣고요. 오류를 고치라고 하겠습니다. 대략 읽어보니까 설정이 뭔가 잘못됐다 라는 것 같네요. 포스트 CSS 플러그인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그런 내용인데 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할 거예요. 수정이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디자인이 또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이거는 리젝트를 하고요. 다시 컨트롤 C를 눌렀다가 npm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해결이 안 됐군요. 한 번 더 복붙을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네, 이번에 하라고 해보죠. 여기 이렇게 뜨죠? 얘가 이걸 확인을 직접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번엔 뭐 됐다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전혀 되는 게 안 보여서 혹시 모르니 실행을 다시 해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될 리가 없는데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더 밀어 넣겠습니다. 네, 뭔가 설정 파일들을 삭제를 하고 있고요. 이 설정 파일에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네요. 얘가 지금 선택한 방식이 지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CDN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 뭐냐면 설정 파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코드에다가 요 설정 파일들을 한꺼번에 불러오는 이 CDN, 이 컨텐츠 다운로드 방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용어가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군요. 컨텐츠를 이제 내가 네트워크로 딜리버리 해가지고 쓰겠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이 테일윈드 CSS에 필요한 이 코드나 코드 조각들이나 도구들을 이제 네트워크로 가져와가지고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건데 해결이 되는지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를 눌러가지고 스스로 확인하게 해보고요. 뭐 됐다라고 하네요. 됐을 리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 이번엔 됐네요. 디자인은 아까랑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얘가 글래스 모피즘이라는 걸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약간 투명하죠? 그래서 그런 게 됐고 캐러셀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통 튀는 애니메이션도 추가가 됐고 뭔가 좀 커지긴 했는데 일단 너무 크니까 이거 좀 줄여달라고 하고 싶긴 하지만 일단 오늘 이 도구를 변경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다 확인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생긴 거 다 얘기를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만들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사실 이제 이런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이 자잘한 오류들, 이제 버전이라든지 세팅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것들을 추가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오늘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한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얘기는 안 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해결이 돼가지고 테일윈드 CSS로도 메모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앱이 완성이 됐네요. 한번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여기도 떴죠? 자, 검색도 될 것이고요. 검색을 잘못하면 안 나오고 검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생성을 하면은 메모가 이제 검색이 안 걸려서 안 나오는 거지만 이렇게 검색 걸리면 나오고 에디터라고 검색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도 하고 검색도 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리액트 앱 CRA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리액트 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부트스트랩이나 이제 테일윈드 CSS라는 이제 디자인 도구를 얹어가지고 개발을 해보는 과정을 좀 연습을 해봤고요. 도구를 쓴다, 도구를 알고 있다, 도구에 있는 문서들의 용어들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하실 때 그냥 이제 시킨 대로 두지 마시고 얘가 하고 있는 설명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설명들이라든지 제가 책에 소개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힌트를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용어 같은 걸 보시면은 개발하실 때 조금 더 가닥을 잡고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과정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V0 서비스라는 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더 매끄러운 디자인을 만드는 법, 그다음에 더 매끄러운 디자인은 어떤 서비스를 통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오늘 과정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